저는 48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싸운 적 한 번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없었고 배신도 없었습니다. 욕을 한 적도 험담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4년 전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명절에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저는 1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친구가 떠난 뒤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려 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친구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친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오래된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69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공장에서 일했고 40대부터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를 버텨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재만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짝꿍이었거든요. 어느 날 재만이가 지우개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8년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재만이 결혼식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마이크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재만이가 눈짓을 해줬습니다. 괜찮다고. 그 눈짓 하나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 딱 한 명, 아무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4년 전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만아, 밥이나 한번 먹자. 읽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재만아,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해.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요즘 왠지 연락이 뜸해진 친구 말입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친구요. 싸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친구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724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85년 후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50세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일 30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친구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어르신들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67% 낮았습니다. 친구는 단순한 즐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버드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50대에 가장 많은 친구가 있던 사람이 70대에 가장 외로운 노인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떠난 겁니다. 연구진이 분석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지기도 마음 얻기 어렵고 하루아침 말 한마디에 마음이 떠난다고요. 우정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50년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저지른 실수입니다. 재만이가 전화를 안 받은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재만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만아,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재만이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철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꼭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 손자 태권도 학원 보낸다고 했을 때 다른 데가 낫다고 했지. 강원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거기보다 제주도가 훨씬 낫다고 했지. 갈비찜 잘 됐다고 사진 보냈을 때 간장을 먼저 넣어야 맛있다고 했지. 새 점퍼 샀다고 했을 때 그 색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지. 나는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그래, 잘했네. 한마디면 됐는데. 근데 너한테 말하면 내가 늘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아. 48년 동안 그래 왔어. 처음엔 참았어. 친구니까. 근데 나이 들수록 지치더라. 요즘은 너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너무 싫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친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 재만이한테는 그게 전부 상처였던 겁니다. 48년 동안 상처를 쌓아줬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48년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를 아끼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칠 사람이 아니에요. 재만이가 어느 학원을 보내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갈비찜을 어떻게 만들든 그건 재만이 인생입니다.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판단이 아니라 응원이고 충고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제 이웃에 이복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이신데요. 50년 넘는 친구가 4명이나 있으십니다.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잘했어, 좋겠다 라고 해요. 속으로 다르게 생각해도 절대 말 안 해요. 친구는 내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했어. 이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가 빨간 옷 샀다고 하면 어울린다고 해요. 설령 안 어울려도요.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좋았겠다고 해요. 설령 내가 그곳을 별로라고 생각해도요.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손바닥 위에 놓인 것처럼 잘 보이고 내 잘못은 뒤통수에 붙은 것처럼 안 보인다고요. 저는 48년 동안 제만이 뒤통수에 제 잘못을 붙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제만이 눈에는 매일 보였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딱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잘했네.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 네 말이면 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대신 그래, 잘했네. 이 한마디가 48년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건 피해자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상처받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라는 기억입니다. 제만이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호라는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38년을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17년 전 일입니다. 제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염이 심해져서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6시간이 넘는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보내고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성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분명 수술한다고 말했는데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사흘 되는 날 저녁에 성호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병철아, 수술 잘 됐다더라. 다행이다. 저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못하나, 수술 당일에 문자 하나도 못 보내나, 하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잘 됐어. 고마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성호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났거든요. 성호가 웃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넌 그때 웃고 있었겠지. 나는 수술 후에 통증으로 끙끙대고 있었는데 성호가 힘들다고 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그게 힘들어. 나는 수술하고 혼자 버텼는데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꺼냈습니다.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슬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 수술 때 네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아. 성호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10번이 넘어갔을 때 성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병철아, 나 벌써 10번도 넘게 사과했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도 이유가 있었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었거든.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네한테 말하면 부담 줄까봐 말도 못했어. 근데 너는 17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해. 나 이제 너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 그날 이후로 성호와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문자도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7년 동안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서운함을 참아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는 17년 동안 성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받고 빼고 또 받고 빼고 같은 자리에 계속 박았던 겁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성호가 떠난 게 아닙니다. 제가 밀어낸 겁니다. 제 동네에
최정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세이신데요. 60년 가까운 친구가 있으시더라고요. 30년 전에 그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돈을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최정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그때 내가 줄 수 있어서 준 거야. 빌려준 순간 내 돈이 아니야. 그 친구가 그 돈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 하는 거 알아. 만날 때마다 눈치 보는 거 알아. 내가 그 이야기 한 번이라도 꺼내면 그 친구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60년 우정이 30년 전 돈보다 소중해. 5년 전에 그 친구가 먼저 돈을 갚겠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최정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정자야, 네가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꺼내서 내가 더 미안했어. 고마워서 먼저 갚고 싶었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써라.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받은 상처를 돌에 새겼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우정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3초만 참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많잖아. 그때 이 친구도 힘들었을 수 있잖아. 10년 전 일을 지금 꺼내서 뭐 하나, 그리고 그냥 삼키십시오. 물에 쓴 글씨는 흘러갑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키나와 대학교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운동, 물론 중요합니다. 식단,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모아이라는 문화입니다. 모아이는 평생 함께하는 친구 모임입니다. 매달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도와줍니다. 아프면 같이 걱정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합니다. 연구진이 할머니들한테 물었습니다. 모아이가 왜 건강하게 해줬습니까? 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할머니들은 평생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강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세이신데요. 강정숙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누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보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4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했습니다. 간호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살이 8kg 넘게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수가 너 힘들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까? 강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정숙이는 정말 강하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년 후 강정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친구들이 뒤늦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강정숙 씨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친구들 손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근데 말하면 짐 될 것 같아서. 너희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버텼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친구들도 울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뭐 하러 있는 건데. 네가 말을 해야 우리가 가지. 괜찮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너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만 항상 강해 보여서 말 못했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래 하는 분 계십니까? 항상 괜찮다고만 해온 분 계십니까? 친구한테 짐되기 싫어서, 나이 들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버텨오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친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혹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하소연하지 말라면서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라고요. 다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이건 쏟아내는 겁니다.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친구가 지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한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좀 들어줄래? 이건 나누는 겁니다. 친구를 믿는 겁니다. 쏟아내면 친구가 도망갑니다. 나누면 친구와 가까워집니다. 오영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데요. 40년 넘은 친구가 3명이나 있더라고요.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나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요. 나 요즘 잠이 안 와. 좀 들어줄래?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그러면 친구들이 나도 그런 적 있어 해요. 서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강한 척하는 사람한테는 다가가기 어려워요. 약한 모습 보여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영선 씨 친구들이 뭔가 있으면 오영선 씨한테 먼저 전화한다고 합니다. 영선이한테는 말할 수 있어. 영선이가 먼저 약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나도 보여줘도 될 것 같아. 나는 괜찮아가 습관이 되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친구가 가까워집니다. 단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친구를 평생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건 아닌 것 같아를 숨기십시오. 친구는 여러분의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잘했네. 한마디를 원하는 겁니다. 판단 대신 응원을, 충고 대신 경청을 선물하십시오. 친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건 친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둘째, 그때 내가 그랬잖아를 숨기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들면 현재의 우정을 잃습니다. 받은 상처는 물에 쓰십시오. 흘려 보내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을 숨기십시오. 강한 척이 친구를 멀어지게 합니다. 약한 모습을 나눌 때 진짜 우정이 됩니다. 쏟아내지 말고 나누십시오. 친구 앞에서까지 강한 척하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48년 친구 재만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8년 친구 성호와 멀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친구한테 전화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한다. 둘,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10년 전 이야기 안 꺼낸다. 셋,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 요즘 좀 힘들어. 들어줄 수 있어. 이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한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줬을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우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만이한테 쓴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재만아, 48년 전 그 교실이 생각나. 조용한 애들끼리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몰래 쪽지 돌리던 거,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해바라기 먹던 거, 방과 후에 나란히 걸어서 집에 가던 거. 그때 나는 네가 평생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의심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네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틀렸어. 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듣기 싫었을 때, 내 과거 이야기에 지쳤을 때, 나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을 때 나는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 언젠가 이 편지 보내게 되면 네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만 내 전화 받아줬으면 좋겠어. 너의 친구 병철이가.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요. 왠지 어색해진 친구요. 전화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친구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50년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벗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다. 재산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 늙어서 진짜 복은 친구입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